냉철한 판단력으로 유명한 러시아의 엘리트 변호사. 그 변호사의 가정의 뜻밖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주변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그녀가 모든 러시아의 관습과 편견을 깨고 한국인을 애타게 찾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왜 이 만남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을까요? 단순한 문화적 호기심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으로 가득합니다. 두 여성 사이에 벌어진 특별한 만남이 가져온 변화는 단순한 일상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국경과 문화, 언어를 뛰어넘어 일어난 그 놀라운 사건,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그 감동의 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모스크바에서 상속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물어봅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 맞는 건가? 남편과 이혼한 지 벌써 2년이 됐고 외동딸 마샤와 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마샤는 4살이지만 말이 늦고 불안한 아이예요. 오늘도 새로운 베이비시터가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벌써 3번째입니다. 이유는 항상 비슷해요. 마샤가 너무 울어요. 말을 안 들어요. 제 책임 이상이에요. 러시아 시터들은 대부분 기계적으로 일하죠. 마샤를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일만 합니다. 정서적 교감은 없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서류 더미에 파묻혀 일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도 마샤에게 그런 엄마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요. 오늘 아침에도 마샤가 울 때 짜증이 먼저 났고 서둘러 출근하느라 제대로 안아주지도 못했습니다. 변호사로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엄마로서는 매일 실패하는 기분이에요. 퇴근길에 친구 나탈리아에게 전화해 하소연했죠. 시터가 또 그만뒀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탈리아는 외교관으로 여러 나라를 다녔기에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녀의 대답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한국인 시터는 어때? 모스크바에 몇몇 한국인 시터들이 있는데 대사관 직원들 사이에서 명성이 자자해. 특히 애들 정서 교육에 탁월하대.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외국인 시터라니.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나 싶었죠. 그런데 나탈리아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에게 감정을 가르치고 인격체로 대하는 한국식 육아 방식이 있다고요. 러시아 상류층 사이에서 한국 시터는 거의 품질 보증 수준의 명성을 가졌다고 합니다. 집에 도착해 마샤를 품에 안았습니다. 오늘도 시터가 일찍 가서 혼자 TV를 보고 있더군요. 마샤의 눈빛이 공허했어요. 이렇게 가면 안 돼 결심했습니다. 나탈리아에게 다시 연락해 소개를 부탁했어요. 다음 날 나탈리아가 보내준 연락처로 김선영이라는 한국인 시터에게 연락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서툰 러시아어와 조심스러운 말투. 하지만 이상하게 안심이 됐어요. 면접 약속을 잡았고 처음으로 마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나탈리아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돌봄에도 인격이 있다는 걸 한국 사람들은 알아. 러시아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일이 그저 먹이고 재우는 실용적인 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 어머니도 그랬고 저도 그렇게 배웠죠. 하지만 마샤에게는 다른 방식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에 마샤가 또 악몽을 꾸고 울었어요. 안아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라는 것을요. 내일 만날 김선영이란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반신반의하면서도 작은 희망을 품고 잠에 들었습니다. 김선영과의 첫 만남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김선영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단정했어요. 서툰 러시아어로 인사를 건네는데 그 목소리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학 교사였다고 해요. 러시아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진 못해도 정확한 단어를 고르려 노력하는 진중함이 보였죠. 마샤는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늘 그랬듯 경계하며 제 뒤에 숨었습니다. 김선영은 서두르지 않고 마샤의 눈높이에 맞춰 앉아 미소만 지었어요. 강요하지 않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렸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많은 말이 아니에요. 말보다 먼저 닿는 게 마음이지요. 김선영의 이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러시아 시터들은 항상 자신의 경력과 방법론을 장황하게 설명했거든요. 하지만 김선영은 달랐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그 안에 깊이가 느껴졌어요. 마샤를 어떻게 대할 계획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선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마샤를 존중할 겁니다. 작은 몸에도 온전한 자신만의 세계가 있으니까요. 제가 할 일은 그 세계를 함부로 침범하지 않고 천천히 다가가는 거예요. 그 대답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존중이라니. 4살 아이를 인격체로 보는 시각이 낯설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었죠. 김선영은 마샤에게 간단한 한국 인사말을 가르쳐 주었고 놀랍게도 평소 낯을 심하게 가리는 마샤가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김선영이 마샤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샤에게 작은 앞치마를 입히고 안전한 방법으로 야채를 자르게 도왔어요. 마샤가 성공했을 때
김선영의 진심, 어린 칭찬에 마샤의 눈이 반짝였죠. 식탁에 음식을 놓기 전 김선영이 마샤에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라는 한국말을 가르쳐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마샤가 밤에 깨서 우는 횟수가 줄었고 식사 시간도 전쟁 같지 않았습니다. 김선영은 마샤가 좋아하는 작은 곰 인형을 활용해 감정 표현 놀이를 했어요. 곰돌이가 슬퍼할 때는 이렇게 안아주자, 화가 날 때는 심호흡을 해볼까? 아이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게 돕는 방식이었죠. 한 번은 제가 일찍 귀가했을 때 김선영이 마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러시아어가 서툴러도 감정을 담아 읽는 모습, 중간중간 마샤의 반응을 살피며 질문하는 태도, 마샤가 대답할 때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 그건 단순한 책 읽기가 아니라 대화였습니다. 김선영의 방식은 제가 알던 육아와 달랐어요. 품위 있는 돌봄이라고 할까요? 시간을 쫓기듯 일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의 존재감을 실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샤의 작은 성취에도 진심으로 기뻐하고 실수에도 다그치지 않고 다시 시도하게 격려하는 모습이 신선했어요. 2주차에 접어들자 마샤는 이제 김선영을 보면 반려가 안기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도 더 활발하게 이야기하게 됐어요. 마치 마샤의 마음에 있던 빗장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선영은 아이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세상의 마음을 열어요라고 했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퇴근길에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오랜만에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있다는 것을요. 김선영을 만난 건 마샤뿐 아니라 저에게도 큰 변화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마샤에게서 전에 없던 웃음소리가 많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선영 이모 올까? 하고 묻곤 했죠. 김선영의 존재가 마샤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모습이었어요. 김선영은 매일 새로운 한국식 놀이를 가져왔습니다. 곤지곤지, 잼잼, 달림달림 같은 놀이를 하며 마샤의 정서와 감각을 자극했죠. 단순한 놀이 같지만 그 안에는 감정 교류와 신체 발달, 언어학습이 자연스럽게 담겨 있었어요. 김선영은 이런 놀이들이 한국에서 수세기 동안 아이들의 성장을 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김선영이 한국식 이유식 같은 부드러운 음식을 만들어 왔어요. 죽이라고 하던가요. 평소 음식 앞에서 까다로웠던 마샤가 맛있게 먹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김선영은 아이의 소화와 정서를 고려한 식단이라며 한국에서는 음식도 약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했죠. 마샤의 수면 루틴도 달라졌습니다. 김선영이 자기 전에 몸을 부드럽게 두드려주는 토닥토닥이라는 방법으로 마샤를 재웠어요. 그러면 마샤가 금세 깊은 잠에 들곤 했죠.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김선영은 아이의 몸과 마음이 안정되면 잠도 깊어져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장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어요. 이전에는 늘 마샤 걱정에 집중력이 흐트러졌지만 이제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김선영이 보내주는 마샤의 일상 사진들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됐어요. 마샤가 미술 활동을 하거나 공원에서 뛰어노는 모습들, 그 사진 속에서 마샤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복잡한 감정도 있었어요. 내가 못 해낸 것을 김선영이 해냈다는 사실이 때로는 질투로 다가왔죠. 내 아이인데 왜 내가 저렇게 해주지 못했을까? 김선영처럼 인내심 있게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저녁, 마샤가 잠든 후 김선영과 와인 한 잔을 나눴어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어떻게 마샤와 그렇게 잘 지낼 수 있나요? 저는 마샤의 엄마인데도 그렇게 못해요. 김선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어요. 예카테리나는 훌륭한 엄마예요. 다만 방법을 모르셨을 뿐이죠. 아이를 키우는 건 본능만으로는 안 돼요. 배움이 필요합니다. 그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김선영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한국에서는 육아가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전통과 과학이 만나는 곳이죠. 저도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실천했죠. 김선영이 알려준 한국식 육아법은 단순하면서도 깊이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주기, 작은 성취도 진심으로 칭찬하기, 인내심 갖고 기다려주기, 규칙은 일관되게 지키기. 이론적으로는 단순했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김선영은 저에게도 조금씩 육아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제가 직접 마샤와 놀이를 해보고 김선영이 옆에서 조언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마샤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닌 기쁨으로 다가왔어요. 한 가지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김선영이 마샤에게 사랑해라는 한국말을 가르쳐준 날이었습니다. 마샤가 제게 달려와 사랑해, 엄마라고 말했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그때 김선영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녀도 감동한 듯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마샤의 마음을 회복시킨 건 지식이 아닌 정이었습니다. 김선영이 그렇게 말했죠.
한국에서는 정이라는 특별한 유대감을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그 정이 저희 집에도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김선영이 우리 집에 온 지 3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왔어요. 김선영이 우산을 두고 와서 저희 우산을 빌려줬죠. 집에 돌아오니 마샤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김선영은 조용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가 눈에 띄었어요. 평소에는 5단에 넣어 보이지 않았는데 그날은 밖으로 나와 있었죠. 동그란 펜던트 안에는 어린 소녀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구인가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김선영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긴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입니다. 수진이라고 해요. 러시아에 같이 오지 않았나요? 김선영의 눈에 맺힌 눈물이 보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무언가 잘못 물어봤다는 거요. 김선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더니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10살 생일을 열흘 앞두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백혈병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이를 잃은 엄마. 그 말 한마디에 김선영의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담긴 깊은 슬픔, 그러면서도 마샤를 대할 때의 무한한 애정. 그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 후로 집에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수진이의 방, 물건들, 추억들. 매일이 고통이었죠. 그래서 멀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러시아는 수진이와의 추억이 없는 곳이니까요. 김선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차갑고 마른 느낌이었지만 그 손이 매일 마샤를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보살펴주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찡하게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잊으려고 이를 찾았어요. 하지만 마샤를 만나고 달라졌습니다. 그 아이를 안아주지 못한 손으로 다른 아이를 지키고 싶었어요. 이기적인 마음일 수도 있지만 전혀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이타적인 거죠. 김선영은 약하게 미소 지었어요. 한국에서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마샤에게 저는 그 마을의 일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김선영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자신의 상실감을 딛고 타국에서 낯선 아이에게 사랑을 주는 그녀의 모습이 존경스러웠어요. 문득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두고도 매일 불평하던 제 모습이요. 다음 날부터 김선영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녀가 마샤에게 보여주는 작은 애정 표현들, 인내심, 따뜻한 미소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됐으니까요. 그건 단순한 직업적 태도가 아니라 상실의 아픔을 껴안고도 타국 아이에게 사랑을 건네는 깊은 인간애였습니다. 어느 날 김선영이 마샤를 재우는 모습을 몰래 지켜봤어요. 마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한국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었죠. 그 목소리에 담긴 그리움, 모성, 사랑. 그 순간 김선영은 단순한 시터가 아니라 아픔을 통해 성장한 한 인간으로서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혈육을 잃은 슬픔이 돌봄의 사명으로 승화된 모습. 그것이 바로 김선영이 보여준 한국인의 모성이었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어느 저녁이었어요. 퇴근 후 집에 들어서니 마샤가 김선영에게 이모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가슴에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무슨 권리로 내 아이가 남에게 엄마라고 부르지. 이제까지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김선영을 따로 불러 화를 냈어요. 마샤에게 뭐라고 가르치신 거죠? 당신은 엄마가 아니에요. 치터일 뿐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선영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가르친 적은 없어요. 마샤가 스스로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말리려고 했지만 충분히 말리지 않은 거겠죠. 좋았던 거 아닌가요? 내 자리를 대신하는 게? 그 순간 제 안에 모든 불안과 질투, 죄책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선영은 침착하게 저를 바라봤어요. 그런 시선이 더 화가 나게 했죠. 며칠간 저는 김선영과 거의 대화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지시만 냈고 일찍 귀가해서 마샤와 많은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샤는 오히려 김선영을 더 찾았어요. 그럴수록 상처받고 화가 났습니다. 한 주가 지나자 참을 수 없었어요. 당신이 나를 대신하고 있어. 결국 김선영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마샤의 엄마예요. 그런데 당신이 그 자리를 빼앗아가고 있어요. 김선영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예카테리나, 제가 말해도 될까요?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에게 2개의 손이 있다면 하나는 당신, 하나는 제 것입니다. 2손 모두 아이를 받쳐주고 있어요. 하나의 손이 다른 손을 대체할 수 없어요. 각자의 역할이 있죠.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김선영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집에 2 주인 없다는 말이 있어요. 마샤의 진짜 엄마는 당신뿐입니다. 제가 이모 엄마가 된 건 마샤가 저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일 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자리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김선영의 말이 제 불안한 마음을 정확히 짚어냈어요. 제가 두려워했던 건 마샤의 사랑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워킹맘으로서의 죄책감, 부족한 엄마라는 자책감이 저를 괴롭혔던 거죠. 가끔 아이들은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 여러 이름을 만들어요. 이모 엄마라는 호칭은 마샤가 우리 둘 다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인 거죠.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김선영의 말처럼 우리는 마샤를 위한 두 개의 손이었어요. 육아는 경쟁이 아니라 공존의 손이었던 거죠. 한국적 철학이란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선영에게 사과했어요. 미안해요. 내 불안감을 당신에게 투사했네요. 김선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모든 엄마가 그럴 수 있어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마샤의 교육과 성장을 함께 고민하고 서로의 장점을 배우게 됐어요. 김선영은 저에게 한국식 육아법을 더 자세히 가르쳐 주었고, 저는 러시아 문화와 교육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마샤가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엄마, 이모 엄마, 사랑해요. 그 순간 김선영과 눈이 마주쳤고 둘 다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가 된 기분이었어요. 돌봄이란 부모의 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선영이 그것을 몸소 보여주었어요. 이제 마샤에게는 두 명의 든든한 어른이 생긴 셈이었죠. 두 문화가 만나 더 풍요로운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영 이모 나라에 가보고 싶어요. 어느 날 마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와 김선영은 놀란 눈빛을 교환했어요. 김선영이 한국 이야기를 많이 해줬지만 마샤가 직접 가고 싶다고 말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은 너무 멀었고 휴가를 내기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게다가 솔직히 저도 김선영의 나라가 궁금했어요. 그녀가 자랐고 딸을 잃은 그곳이 어떤 모습일지 알고 싶었죠. 결국 여름휴가를 2주 냈습니다. 김선영은 너무 기뻐하며 모든 준비를 도왔어요. 제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외국인 손녀가 생긴 셈이니까요. 김선영의 말에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부터 낯선 언어, 글자, 음식, 얼굴들,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김선영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러시아에서의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모습과 달리 여기서는 자신감 넘치고 활기찼습니다. 이게 그녀의 진짜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김선영의 부모님은 작은 도시에 사셨는데 놀랍게도 러시아어로 인사를 준비하셨더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카테리나 씨. 마샤도 환영해요. 서툰 발음이었지만 그 정성에 감동받았습니다. 마샤는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김선영의 어머니가 준비한 한국 과자와 장난감에 금세 마음을 열었어요. 놀랍게도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금세 친해졌습니다. 김선영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마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았어요. 첫날 저녁, 김선영의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한국 음식을 차려주셨습니다. 직접 담그신 김치, 불고기, 잡채, 떡볶이까지. 마샤는 생각보다 잘 먹었어요. 특히 떡볶이를 좋아했죠. 식사 중에 김선영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에 외국인 손녀가 생길 줄은 몰랐네요. 수진이 이후로 말을 채 잊지 못하셨어요.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김선영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마샤는 제게 큰 선물이에요. 수진이처럼은 아니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소중해요. 그 말에 김선영의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셨어요. 저도 뭉클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단순한 관광객과 호스트가 아니었어요. 상실과 새로운 만남으로 이어진 특별한 인연이었죠. 한국에서의 2주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김선영이 우리를 대모스크바 김치, 교육 시스템, 한복 입기 체험까지.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마샤가 김선영의 딸 수진이의 방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수진이의 방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인형들, 책들, 학교. 김선영의 부모님이 손주의 흔적을 지우지 못하셨던 거죠. 마샤는 조용히 방을 둘러보더니 수진이의 책상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집과 나무,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이거 누구야? 김선영이 물었습니다. 여기 엄마, 여기 이모 엄마, 여기 마샤. 마샤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한 명을 더 그렸습니다. 여기는 하늘에 있는 수진 언니. 그 순간 김선영이 마샤를 꼭 안았어요. 어른들은 모두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마샤의 순수한 마음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었어요. 마지막 날, 김선영의 부모님이 마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한복이었어요. 마샤가 입어보니 정말 예뻤습니다. 우리 손녀 김선영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또 와야 해. 비행기를 타기 전 김선영의 부모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을 잘 부탁합니다. 수진이 이후로 처음 웃는 모습을 봤어요.
한국에서의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마샤에게 제2의 고향이 생긴 셈이었죠. 외국 아이였던 마샤가 한국의 따뜻한 문화 속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난 거예요. 한국인의 가족 중심 문화가 저희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마샤는 계속 한국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김선영의 부모님, 맛있는 음식, 재미있는 놀이들. 그리고 말했죠. 다음에도 가고 싶어요. 엄마,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러시아 가족이 아니었어요. 한국과 러시아를 잇는 특별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여행 후 마샤는 한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김선영이 기초부터 가르쳐 주었고 불과 몇 주 만에 마샤는 간단한 단어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모, 사랑해 같은 단어들이요. 어느 날 마샤가 종이에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길래 들여다봤더니 김선영에게 주는 편지였어요. 서툰 한글로 선영 이모 사랑해요 라고 쓰여 있었죠. 마샤, 정말 대단하다. 제가 칭찬하자 마샤가 자랑스러워했어요. 선영 이모가 가르쳐줬어요. 이모 나라 글자는 그림 같아서 재밌어요. 김선영은 단순히 언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글 동요를 통해 발음을 익히고 전래놀이로 사회성을 길러주었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땅 따먹기 같은 놀이를 하며 마샤는 규칙 지키기, 인내심, 협동심을 배웠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김선영의 인성교육 방식이었어요. 동화를 읽어줄 때도 단순히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죠. 주인공의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래? 이런 질문들로 마샤의 공감 능력을 키워주었습니다. 한 번은 법률 문서를 검토하다 고개를 들었는데 김선영이 마샤에게 종이접기를 가르치고 있더군요. 단순한 놀이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수학적 개념과 인내심을 함께 가르치고 있었어요. 모서리를 정확히 맞춰야 해. 끝까지 해보자 라는 말들 속에 교육적 의도가 담겨 있었죠. 제 동료 변호사가 집에 왔다가 마샤의 변화를 보고 놀랐어요. 마샤가 많이 달라졌네. 예전엔 어른들 앞에서 말도 잘 안 했잖아. 맞아요. 마샤는 이제 자신감 있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또래 아이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김선영은 마샤의 감정 표현을 끊임없이 격려했어요. 기분이 어때? 왜 화가 났어? 어떻게 하면 기분이 나아질까? 이런 질문들로 마샤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법을 가르쳤죠. 어느 날 저녁, 김선영과 마샤가 함께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마샤에게 줄 수 있는 건 법률 지식과 물질적 안정이야. 하지만 김선영은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어. 그 생각을 김선영에게 말했더니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예카테리나도 충분히 사랑을 주고 있어요. 단지 방법이 다를 뿐이죠. 한국에서는 가르침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다고 해요. 지식만큼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김선영의 교육 철학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적 방법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예절과 배려를 가르치면서도 창의성과 자기 표현도 중요하게 여겼어요. 마샤에게 한국식 인사를 가르치며 존중은 마음의 언어라고 설명했죠. 김선영은 자연스럽게 마샤의 학업에도 관여하기 시작했어요. 러시아 유치원 과제를 도와주면서 한국식 학습 방법을 접목했습니다. 반복 학습, 미리 예습하는 습관, 스스로 공부하는 태도 같은 것들이요. 김선영은 한국에서는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넣는 게 아니라 인격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마샤의 선생님도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마샤가 요즘 집중력이 좋아졌어요. 과제도 꼼꼼하게 하고요. 어느 날 저는 김선영에게 물었어요. 러시아와 한국의 교육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요? 김선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러시아는 지식과 논리를 중시하는 것 같아요. 한국은 인성과 관계성도 함께 가르치려고 해요. 둘 다 중요하죠. 마샤는 두 문화의 장점을 다 배울 수 있어 행운이에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마샤는 정말 두 문화의 좋은 점을 흡수하며 잘하고 있었어요. 러시아의 독립성과 창의성, 한국의 배려와 인내심을 함께 배우고 있었죠. 김선영은 마샤에게 자주 너는 특별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두 나라의 문화를 아는 아이니까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을 거야. 법률 지식과 논리적 사고를 가르치는 제가 있고 정서와 사랑을 가르치는 김선영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어른이 마샤에게 균형 잡힌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한국의 정서 교육과 전통 놀이의 깊이를 알게 되었고 돌봄과 교육이 분리되지 않는 한국인 시터의 다층적 역할에 감사했습니다. 내가 배운 건 법이지만 이 여자는 사랑을 가르쳐요. 어느 날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더니 친구가 대답했어요. 내 딸은 정말 행운하구나. 맞아요. 마샤는 행운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도요. 마샤의 유치원 발표회 날이었어요. 주제는 내 가족 이야기였죠.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선영도 함께 가자고 했지만 그녀는 가족 발표회니까 예카테리나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며 사양했어요.
하지만 제가 고집했죠. 당신도 우리 가족이에요. 함께 가요. 발표회장에 들어서자 다른 부모님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러시아인 엄마와 한국인 시터가 함께 온 특이한 조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시선은 곧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마샤의 차례가 되었거든요. 제 이름은 마샤예요. 마샤가 자신감 있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가족이 있어요. 엄마가 2명이거든요. 순간 김선영과 눈이 마주쳤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한 명은 저를 낳아주셨어요. 예카테리나 엄마는 법률가예요. 정의를 지키는 일을 해요. 제게 용기와 똑똑함을 가르쳐 주셨죠.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샤가 저를 그렇게 보고 있었다니. 또 한 명은 저를 웃게 해주셨어요. 선영 이모 엄마는 한국에서 오셨어요. 사랑과 배려를 가르쳐 주셨죠. 한국어도 알려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마샤가 한국어 인사를 하자 청중들이 웃으며 박수쳤어요. 그리고 마샤가 덧붙였습니다. 선영 이모 엄마에게는 하늘나라에 있는 딸이 있어요. 수진 언니요. 하지만 이제 저도 선영 이모의 딸이 되었어요. 한 가족이니까요. 그 순간 김선영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게 보였어요.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가슴이 먹먹했어요. 마샤는 계속 발표를 이어갔고 저는 김선영을 따라 나갔습니다. 복도 끝에 김선영이 서 있었어요. 창가에 기대어 어깨를 떨고 있었죠.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안해요. 김선영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너무 감정적이 되어서 말없이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지난 1년간 마샤에게 쏟아부은 그녀의 사랑, 수진이를 잃은 후의 아픔, 그 모든 것이 이 순간 느껴졌어요. 당신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 하죠.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당신은 아이를 잃었지만 우리를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얻었고요. 가족이 되어주세요. 영원히. 김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저 고용주와 직원이 아니었어요. 상실과 사랑으로 이어진 두 여성, 국경을 넘어 가족이 된 두 엄마였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샤가 우리 양쪽 손을 잡고 걸었어요. 문득 마샤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모 엄마는 이제 계속 우리랑 살 거예요? 저와 김선영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럼, 마샤,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까. 제가 대답했어요. 야호, 마샤가 기뻐 뛰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다. 그날 밤, 김선영과 와인을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래 계획, 마샤의 교육, 한국 방문, 김선영의 영주권 신청까지. 대화 중에 김선영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떠난 후 제 심장도 멈춘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샤를 만나고 당신을 만나고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감사해요. 우리가 감사해야죠. 당신이 우리 가족에 준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다음 날, 세 사람이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피가 아닌 정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이라는 두 문화, 상실과 만남이라는 두 경험, 그리고 한 아이를 사랑하는 두 엄마. 외로웠던 러시아 변호사와 딸을 잃은 한국인 시터가 만나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상실을 품은 여인과 외로웠던 가족이 국경 없는 가족으로 재탄생한 거죠. 마샤가 학교에 갈 준비를 하며 말했어요. 오늘 선생님이 물어보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는 2개의 나라, 2명의 엄마, 그리고 하나의 큰 사랑을 가진 아이입니다. 저와 김선영은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우리는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모스크바에서 만난 두 엄마와 한 아이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당신의 딸은 떠났고 나의 딸은 웃게 됐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어 정말 좋아요.